내일 있을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안 표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통과된 뒤의 절차와 파장, 또 윤 대통령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표결을 통해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윤 대통령 직무는 즉각 정지가 되고요.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을 하는데 현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이지만 헌재가 앞서서 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한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론상으로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탄핵 심리 기간에 대해선 전망이 다소 엇갈리는데 이 관련 법상 최장 180일,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가 적용될지가 변수로 꼽힙니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요.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 앞서도 짚어드린 대로 야당이 한 총리에게까지 계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서 이후 승계 서열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미 탄핵 심판을 대비한 전략 마련에 돌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담화에서도 엿볼 수 있었듯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 제대로 법리를 따져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건데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이 중심이 돼 변호인단도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하는 그런 방안을 물론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는지 그 논박 과정을 국민한테 모두 보여주겠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어떤 논리를 홍보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어제 담화를 앞두고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직접 써보겠다는 의욕을 보일 정도로 검사 본능에 충실하고 있다. 그리고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직접 항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론을 포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대응 방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국회와 다투면서 최장 기간을 최대한 채울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내일 표결을 통해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요, 이 탄핵 정국의 중심 무대는 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윤 대통령 변론을 포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달리 직접 변론 요지서 만들고요, 또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심지어 재판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이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까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뭔가 법률가로서의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재판을 최대한 끌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내에 대법원 선고까지 해야만 한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걸렸죠. 1심이 나오는데 18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탄핵의 대상이 되는 분이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 거의 변론을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당시 탄핵소추 심사위원장은 현재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탄핵소추 심판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권성동 의원이 직접 했는데 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의 법률가고 굉장히 날카로운 법률가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변론을 포기했어요. 그런데도 3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도 3개월이 걸렸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아주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고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법조인도 아니고요. 법률적인 어떤 그와 같은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사위원장은 물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검사로서의, 그러니까 사실상의 그 역할을 합니다. 소추위원으로서.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관련해서 야당은요, 2차 탄핵 소추안에서 이 탄핵 이유를 비상계엄과 관련한 부분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1차 때에는요, 거부권 행사, 시행령 정치, 외교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넣었는데 그 부분을 다 뺐다는 겁니다. 헌재의 심리 사유를 최소화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끌어내겠다 이런 의도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윤 대통령이 보도대로 이렇게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경우에 이런 야당의 전략과 구상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짚어드린 대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탄핵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런 헌법재판소법 51조도 변수가 될 듯한데요. 지금 박 변호사님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이 180일 내에 심리를 끝내라는 게 일종의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도 더 이후로 갈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선거법 위반 1, 2심, 1심이 끝났고 2, 3심이 빨리 되면 내년 6월까지도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뭐 불법 계엄에 대한 내란 사태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예상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원래 없던 것이고 원래 재판을 준비하면은 633으로 해서 내년 뭐 5월이나 6월에 이 최종 심이 나오는 게 선거법 말씀하시는 선거법 겁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은 할 수 있으나 어차피 기본 자체는 내년 6월, 5월에는 대법원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결심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당황할 이유도 없고 다만 이거를 조속하게 빨리 가려고 했던 건 지난번 1차 탄핵안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재판을 길게 끌어가거나 아니면 이 내란죄로서의 판단 자체 그다음에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파면 자체를 괜히 현재가 굳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담백하게 갔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